이런 거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초기에는 2억 4백이 들어갔지만 전부 다 세팅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 투자금은 전부 다 회수가 되고 4,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고요. 순월세로 322만 원이나 세팅이 되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3타경 344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94-1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상가가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봐왔었던 물건이에요. 23년도 11월 29일 날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24년도 11월 11일 날 한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11억 3,80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24년도 2월 15일 날 진행되기로 됐었는데 변경이 됐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물건을 보고 저희 수강생분한테 추천드렸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변경이 돼가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물건이었는데 요번에 다시 재진행하게 돼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의 스펙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토지 면적은 12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무려 236평이나 됩니다. 건물이랑 토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근린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년 10월 26일로 불과 4년째 되지 않은 근린주택입니다. 여기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현재 도로가 쭉 나와 있고요. 여기도 현재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사거리에 위치한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이 좀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는 보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가시성이 좋습니다. 1층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요. 상가가 야채 가게, 과일 가게입니다. 과일 가게가 예전에 운영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경매가 나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도 써 있어요. 어디 이전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경매가 나왔다 보니까 이전을 하신 거지 크게 문제가 있는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인근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야채 가게나 과일 가게가 있을 겁니다. 과일 가게, 야채 가게를 한번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가시성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도시 택지가 형성이 됐었을 때 좋은 자리를 섭렵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점이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 가게, 그리고 세 번째는 야채 가게입니다. 야채 가게 또한 굉장히 가시성도 좋고 위치가 좋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야채 가게가 현재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시성과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토지와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근린주택이라 하더라도 토지 위치가 안쪽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코너에 있느냐 사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물건은 토지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토지들보다 평당가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마저도 236평으로 굉장히 크고요. 토지도 126평으로 굉장히 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2020년 10월 26일 날 사용 승인됐기 때문에 볼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수강생분한테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아쉽게 변경이 됐지만 결국에 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1층에 이렇게 상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2층, 3층, 4층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좀 깔끔하죠. 아무래도 이게 한 4년도 안 됐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뭐 어디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쭉 보여주시면 창틀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죠. 테라스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테라스가 있다라는 거는 웬만하면 주인 세대에서 이용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아쉽게도 차단기는 현재 없어요. 다 도로에도 차를 좀 댈 수 있게끔 도로도 좀 큼직하거든요. 주차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고 하면 여기에 차단기는 하나 정도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주차에 대한 편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 세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정도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태도 보면 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뭐 신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준신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실외기도 다 현재 삼성으로 다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풀옵션으로 구성이 된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제 여기가 분리수거함인데 아무래도 경매가 나오고 나서인지 쓰레기도 여러 가지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관리업체한테 맡기게 되면 그때 처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이쪽에 도시가스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이 좀 많이 있네요. 보면 여기도 잠겨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호실이 현재 공실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열려있는 거는 6개 호실만 열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명도를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거주하세요? 지금 혹시 몇 호 거주하세요? 500이요. 주인 세대요? 네. 혹시 살면서 좀 뭐 불편하시거나 물이 새거나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집주인이 건물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없었으면 감사. 공급주거 이제 해줘가지고 나간 집이 많아요. 다 인정이 됐으니까. 저는 맨 위층이 굉장히 큰 평수라 똑같이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다 하면은 테라스까지 다 하면 80평. 혹시 괜찮으시면 내부 저희가 좀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용서를 드릴게요. 주인 세대도 옵션 있어요? 1세대 말고 이제 밑에 1.5로 이런 데는 옵션이 있어. 1세대는 에어컨 4개고. 도시가스를 보고 내부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 딱 주차장에 차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여기 거주하고 계시냐고. 근데 여기 거주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내부 사진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말씀하시기로는 주인 세대도 지금 굉장히 넓고 테라스까지 또 있고 그 다음에 천장형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이 4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보니까 빈 호실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전세 사기 관련해서 긴급 지원을 받아서 퇴거한 호실이 많다고 합니다.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쭤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가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내부 확인은 좀 힘들 것 같고 썬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내부가 보여요. 내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야채 가게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안에 또 화장실도 같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우편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쌓여 있는 호실들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제 긴급 지원으로 해가지고 다 퇴거한 호실인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하나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부터 205호 5개 호실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301호부터 305호, 4층 같은 경우에는 401호부터 404호, 501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상가까지 1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소방 관련된 수신기도 현재 보이고요. 여기 이제 1층에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봤었을 때는 타일 상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등을 이렇게 좀 펜던트를 좀 달았는데 훨씬 더 이쁘네요. 토지가 또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인데도 층고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타일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살짝 깨진 흔적들이 보이긴 한데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다.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다가구 주택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5층입니다. 아까 제가 1층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이 여기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요. 야, 이거 봐요. 난리 났습니다.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순간 위에서 아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받은 다가구 주택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현재 다 떴습니다. 여기도 보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타일이 이상한 패턴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쉽게 비슷한 거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일 패턴 이상해가지고 보수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옥상 올라왔습니다. 와우, 일단은 방수 상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컨디션 괜찮습니다. 딱 보면 어때요?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또 있어요. 이쪽에도 현재 다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 다가구 빌라촌입니다. 하나로마트가 있죠. 대형마트들이 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식자재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주변에 하나로마트가 또 있으니까 편의시설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뷰도 너무 좋네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보면 되게 작죠. 옥상이 건물 면적이랑 토지 면적에 비해서 되게 작죠. 근데 봤더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테라스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테라스가 또 있어요. 와, 근데 이게 일반 테라스 클래스가 아닌데요? 여기도 테라스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주인 세대에서 테라스를 거의 한 바퀴를 둘 정도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런 곳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가 이 정도 면적의 또 주인 세대라고 그러면은 저라도 이 건물 매입을 해서 거주하면서 임대소득을 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복도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현재 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마 손으로 치면 바로 쓰러질 수 있는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4층입니다. 여기도 복도가 굉장히 길게 있어요. 토지가 길어가지고. 근데 보면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물건을 보다 보면 누를 수 있는 이 벨 있죠? 이게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사실 이거 되게 비싸요. 다가구 주택에서 이렇게 쓰기엔 되게 비싸거든요.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전체적으로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자재를 여기는 아낌없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었을 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404호고요. 그 다음에 403호, 그 다음에 401호, 402호죠. 현재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층에 4가구, 5층이 한 가구였죠. 공부상가, 현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3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타일 너무 깨끗하네요. 샤시도 완전 새 거고. 야, 상태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안 와봐도 대충 아는 거예요, 이제. 내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3층인데 301호부터 30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기 다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뭐 타일은 크게 문제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2층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호부터 205호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랑 3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해서 현황상가, 공부상가 동일하게 5가구씩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특별히 문제될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타일 한 2곳 정도는 좀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동구 자양동에 여기 뭐 내부 같은 경우에 뭐 누수가 있거나 뭐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갈 게 있나 해서요. 그런 걸로 전화 왔던 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주택관리랑도 통화를 했거든요. 현재 여기 관련해가지고 누수라든지 수리로 해가지고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제가 봤을 때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 비용이 크게 들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344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94-15번지고요. 물건 종별은 1층에 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근린주택입니다. 현재 토지 면적은 12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36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3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2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51%나 저감된 금액인 49%, 11억 3,8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정가 대비로 보면 반값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거든요. 충분히 이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봤는데요. 건축물 대장 상에는 위반 내역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용 승일은 20년도 10월 26일로 약 4년도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가구 구성은요 1층에 음식점, 상가가 하나 있고요.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4층에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건축물 대장상 501호로 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외부도 봤고 내부도 봤지만 한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현재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 보면서 501호 거주하시는 분이랑 인터뷰도 나눴고 내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가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테라스도 좋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축물 대장상에는 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반인 거죠. 근데 현재 위반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501호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약 40평 정도가 됩니다. 충분히 주인 세대에서 거주하면서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듣기로는 또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 4대가 좀 달려있다고 하니까 바로 또 매입을 해서 주인세대도 또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누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년도 10월 29일 설정된 근저당 건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전입된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나 보증금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약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배후 세대가 있어서 인근에 또 하나로마트라든지 거주에 있어서 편의시설 또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다가구주택에서는 거주 편의성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월세 시세가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만 원, 관리비 별도로 나와 있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0만 원, 관리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준공 2000에 55만 원, 관리비 별도고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준공된 물건이 2000에 110, 22년도에 준공된 물건이 2000에 1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호가 나와 있는 물건들이랑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1, 2년 정도 되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여기는 테라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도면을 통해서 룸 구성을 한번 봐봤는데요. 1층에 상가가 하나 있고요. 1.5룸이 6개 호실, 2룸이 8개 호실, 그 다음에 5층 주인 세대가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룸, 1.5룸, 2룸, 그 다음에 주인 세대, 시세대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0에 60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임대가 놓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이라서요. 총 보증금이 6000에 300이고요. 2룸 같은 경우에는 8개 호실로 해서 1억 6천에 440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높게 세팅이 될 것 같지만 2천에 한 110 정도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쭉 보증금을 계산해 봤거든요. 총 보증금은 2억 5천이 나오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910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낙찰가는 감정가의 65%인 15억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5억을 잡았을 때 취득세랑 법무비 약 한 5,4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90%인 약 13억 5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명도랑 수리 비용은 제가 따로 제외를 했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한 50에서 한 80 정도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투자금은 약 2억 400 정도가 나옵니다. 대출 이자를 5.3%로 계산해 봤었을 때 대출이 아까 13억 5천이라 그랬죠? 13억 5천에 대출이자 5.3%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588만 원의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총 월세가 910만 원이라고 그랬죠? 910만 원에서 이자 588만 원을 빼보니까 월 순이익은 322만 원으로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월세로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총 보증금이 2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억 5천을 전부 다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총 실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2억 400이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회수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이 얼마죠? 4,600만 원이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럼 내가 초기에는 2억 400이 들어갔지만 전부 다 세팅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 투자금은 전부 다 회수가 되고 4,6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고요. 순월세로 322만 원이나 세팅이 되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토지 위치도 좋고 토지 건물 크기 너무 좋습니다. 사용 승률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을 따질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금 대비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돈 들어가서 보증금이 다 회수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게다가 이 물건을 전세로 세팅을 해서 역전세가 난다든지 과하게 전세를 세팅을 해서 못 돌려주거나 그럴 일이 없는 물건이에요. 왜냐? 다 월세로 세팅을 했고 보증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 무한대도 너무 중요하고 얼마 투자금, 풀피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것만 바라보고 저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또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주변에 매매 호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2년이고요. 대지 면적이 70평이고 연면적이 158평입니다. 저희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다가구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물건이 14억 5천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 약 2천만 원 정도에 현재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가 얘기하면 또 그러죠. 호가는 호가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호가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이 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 팔리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무시를 해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또 중요한 게 또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가도 최대한 비슷한 물건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3년도고요. 대지가 82평, 연면적이 121평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저희가 이제 120평 정도 되는데 연면적도 121평인데 저희는 200평이 넘잖아요. 훨씬 더 저희가 더 크고 토지 위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16억에 평당 1,9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23억인데 11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2차 정도의 비슷한 금액대를 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물건이 반값에 나와 있고 플러스 P까지 가능하고요. 월세 300 이상의 순위까지 낼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위치에 있는 근린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임장 오셔서 내부도 보시고 인터뷰도 하고 입찰가 산정하셔서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